두 번째 시간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책을 펴주시고요. 아까 이제 했던 거에서 만물이 이제 설명을 다 끝내고 여러분한테 문제 푸는 거 조금 시간 주고 선생님이랑 같이 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타동사로 갑시다. 타동사. 아까 자동사랑은 이름 자체가 다르고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 전체 그 큰 이름 타이틀이 자동사와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선생님이 딱 잘라 얘기해 주자면 아까 동사의 세 종류를 얘기해 준 거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이 분류가 제일 좋은 분류는 맞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이제 어떤 분류가 또 존재하냐면 그 동사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 분류가 중요해요. 왜냐? 자동사 아니면 무조건 타동사인 거고 타동사 아니면 자동사니까. 아까 그 일반 동사랑은 좀 다른 분류법인 겁니다. 자동사 아까 복습을 해볼까요? 정빈아, 자동사는 뭐 어떤 동사들 우리가 자동사라고 불렀어? 그렇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들을 자동사라 불렀습니다. 밑에 가볼게요. 타동사는 정말로 쉬운데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만 하는 동사.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동사입니다. 얘는 목적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 자동사랑 다르게 목적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밑줄 그어야겠죠? 3, 4, 5형식 문장에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쯤부터는 여러분이 원래 알고 있는 지식을 꺼낼 때가 됐죠? 유나야, 3형식은 어떻게 만들지? 주어 동사가 목적어. 그리고 주의야, 4형식은 어떻게 만들지? 주어 동사 IOD. 그렇지, IODO예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리고 정원아, 5형식은 어떻게 만들지? 주어 동사 목적 적격. 그렇지, 목적격 보어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도 모두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만 목적어가 모두 필요하죠. SVO, SVOOC 다 필요하고요. 심지어 사형식은 2개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사들이 타동사라는 걸 거 아니야. 내가 얘네가 타동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뭐만 보면 돼요? 뒤에 목적어가 있구나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맨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우리한테 좀 알려주는 게 많이 있는데요. that부터 이렇게 쫙 잡고 얘를 목적어 역할을 하는 문장으로 보시면 돼요. 목적어 역할하는 문장. 따라서 우리는 목적어절이라고 가끔 부르거든요. 목적어절. 자, 근데 오늘 수업 내용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목적어절은 크게 봤을 때 무슨 절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명사절. 그렇지, 저겁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목적어, 주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친구가 크게 봤을 때 명사절에 속한다는 겁니다. 아까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잖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플러의 레벨 이런 거에서 윗반으로 올라갈수록 선생님이 지금 샵으로 담당하고 있잖아요. 크게 하고 있죠. SVO 이렇게 크게 잡아요. 그때부터는 that을 물론 세모 잡고 주어 동사 다 찾을 수 있지만 멀리 봤을 때는 얘가 하나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크게 잡으면 됩니다. 내려갑시다. 자동사로 혼동하기 쉬운 타동사인데요. 얘는 옆에다 별표 치고요. 사실 고등학교 때 시험 많이 출제돼요. 중학교 때는 왜 출제 안 되는지 선생님 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동사, 타동사 개념이 좀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딴 거 낼 게 많아서 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얘네가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취할 땐 전치사가 필요 없다는데 우리 한국인의 어떤 사고 속에서 국어 사고 속에서 자꾸 전치사를 넣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는 그거에 대해 논의했다. 그래서 밑에 적을까요? We discussed it 이래야 됩니다. 근데 한국인의 특성상 국어를 알고 있는 우린 자꾸 뭘 하고 싶어요? about을 쓰고 싶어. We discussed about it 하고 싶지만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이냐? 이 about은 자동사일 때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 거지 discussed가 이미 타동사인데 그냥 뒤에 목적어만 나오면 되거든요. about의 도움이 필요 없다. 또 하나 대표적인 건데 이거 참 영어 배우면서 애들이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We entered the building. 우리는 그 빌딩에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지? 그 건물에 들어갔다. enter 뒤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꾸 우리는 여기에 into를 쓰고 싶어 합니다. 어디 안에 들어갔다. 안 돼요.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감이 확 올 텐데 이게 한국인이라면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자꾸 신경 써야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안 쓰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쩌다가 또 쓰게 될 거예요. mary도 비슷한데요. 얘는 다 안 쓸 테니까 with 같은 거 쓰면 안 된다고 좀 적으세요.
이미 옆에 한국어 해석 자체가 우리를 굉장히 유혹하죠. with를 써라. 뭐뭐 와. 왜 with를 안 쓰니? 네, 안 쓰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뭐 노래도 있고 Will you marry me?라고 해야 돼요. 나랑 결혼해 줄래? Marry me. Marry with me라고 안 해야 돼요. Marry me 해서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고 reach도 그 뒤에 to 같은 거 안 써야 돼요. reach to가 아니라 그냥 reach something. He could reach the wall 하면 거기 벽에 닿을 수 있었다입니다. 다음에 어디에 참석하다 to 같은 거 쓰면 안 돼요. 그냥 attended the class. 그는 그 수업을 들었다. 이 정도입니다. 뒤에 etc는 모두 알지만 기타 등등이고요. 뭐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겠지만 지금 나온 이 모든 친구들 정말 이 한국인이라면은 전치사가 마려운 상황이에요. 전치사를 아마 많이들 쓰고 싶어 할 건데 다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시고요. 시험 문제 내면은 정말 많이들 넘어갑니다. 내려가 볼까요? 자, 가보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동사랑 타동사를 배웠는데 사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배울까? 2번은 그냥 복습이에요. 목적어 없는 게 자동사, 있는 게 타동사. 이거 이제 복습이니까 쭉쭉 밑줄만 긋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완전히 뭐고 불완전히 뭔지를 또 궁금해할 겁니다. 안 궁금해도 어쩔 수 없어요. 보면 보어가 없는 경우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어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완전하다고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좀 굳이 돕자면 보어라는 게 뭐냐? 범서에 보어라는 게 뭐냐? 주어와 등급이 그거는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린 말이에요. 근데 보어의 원래 순수 근본은 뭐죠? 왜 보어를 우리가 필요로 하지? 보호할 때 그 보가 뭐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아무나 보호 모르는구나.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말입니다. 보충 설명하는 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어가 없다는 건 더 보충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완전하다 외우세요. 보어가 없다는 건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거니까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어가 있다는 거는 불완전한 거죠. 아직은 보충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불완전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되게 쉬운데 밑에 가서 그걸 믹스하면 돼. 한번 합쳐볼까? 자, 1형식 보니까 보어도 없네, 목적어도 없네, 둘 다 필요 없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보어가 없는 거 우리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완전이라 부르기로 했죠. 목적어 없는 건 뭐라 부르기로 했어요? 자동사라 부르기로 했죠. 그냥 오른쪽에서 딱딱 찍어서 클릭 하시면 됩니다. 완전하고 자동사. 이름은 완전 자동사. 이게 1형식 동사. 2번으로 갑시다. 2번 보니까 눈에 보이네. 보어는 있어. 근데 목적어는 없어. 이거는 목적어는 필요 없구나. 그러면 얘는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어떤 자동사야? 불완전 자동사. 왜? 얘는 보충 설명이라는 보어가 필요한 거니까 얘는 불완전한 거지. 오케이? 이대로 그냥 쭉쭉 따지면 됩니다. 밑에 있는 3형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보어는 필요 없고 목적어는 필요 있으니까 정답은 완전 타동사예요. 4형식 같은 경우도 똑같은데 물론 수요 동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합니다. 마지막 불완전 타동사는 뭐냐? 잘 보세요. 얘는 목적어도 있고 보어도 있어. 그래서 얘는 불완전 타동사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넘기도록 하죠. 다음 넘기지 말고 오른쪽 가서 얘들아 A만 좀 할까? A 선생님도 좀 여러분들 시간을 줘. 여러분 흡수를 하죠. 방금 배운 거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즉각 선생님한테 물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연습을 해봐야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 아니야. 정말 질문이 있으면 저는 좋아하니까 질문을 해주세요. 의외로 질문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정말 많아요.
다 했니? 어느 정도? 자 그러면 맞춰볼까? 1번 가자. 1번, 2번 우리 정원이가 해보자. 1번에 정원이 몇 번? 뭐라 했어? 자동사 맞습니다. 예, 자죠. 자 2번에 뭐라 했어요? 자동사 잘했습니다. 3번, 4번 주희가 해볼까? 3번 주희야. 타동사. 타동사죠. 이때는 잘 들으세요. 이 changed가 아까 왼쪽 보면은 자동사로 나와 있을 겁니다. 어떤 단어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목적어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뭔 소리냐? 예를 들어서 he changed 또는 you changed라고 하면 넌 변했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너 변했어. 그거는 뒤에 목적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가 변한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들은 스케줄을 변경했다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을 씀으로써 뭐를 이제 그 변경했는지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어떤 단어는 1형식도 됐다가 3형식도 됐다가 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뒤에 걸 보고 맞추면 돼요. 잘했습니다. 주의 4번 뭐라 했죠? 자동사. 자동사죠. 왜냐하면 to라는 도움 없이는 이제 목적어를 못 가지니까요. 다음에 유나가 해볼까? 유나야 5번, 6번 해보자. 5번 유나 자동사죠. 그리고 6번 뭐죠? 타동사. 6번은 타동사죠. 그렇지 잘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좀 어려운 거였는데 위에 거는 그러한 맛이 난다. 그러니까 좋은 맛이 난다 해서 보어인데 밑에 거는 이 맛보다라는 게 있어요. 맛보다. 그러니까 뭐 소믈리에나 이제 그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 이제 맛을 봐야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맛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걸 한번 먹어볼래? 이러면 he tasted the soup. 그는 수프의 어떤 국물을 맛봤다 이런 겁니다. 잘 봐. 이게 만약에 얘들아 이게 위에 5번처럼 해석을 한다고 생각해봐. 이건 왜 보어가 안 되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는 수프 맛이 났다. 이럴 수 없잖아. 그치 이상하지.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수프를 맛봤다가 됩니다. 이건 지금 이런 맛이 날 수가 없어요. 내려갑니다. 7번, 8번 갈게요. 우리 범사 해볼까? 범사 7번, 8번. 그렇지. 둘 다 자동사. 아유 잘했습니다. 둘 다 to라는 전치사의 도움 없이는 안 되니까 자동사 했고요. 나눠서 할까? 9번은 민서. 자동사죠. 잘했습니다. 정빈이 10번. 타동사죠. 타동사? 아니야. 얘는 뒤에 그 at의 도움이 필요한 애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자동사입니다. at까지 같이 밑줄이 있었다면 타동사 역할을 하지만 이 자체는 자동사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다음 넘어가자. 어른 다음 자 넘기면 이게 마지막 아마 필기였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오늘 이거 다 나가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한쪽만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형식 일단은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여러분 써보세요. 여러분이 뭐 처음 보는 건 아니니까 쓸 수 있으면은 그 1형식 어디지 얘들아 좀 8쪽? 8쪽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면 이걸 쓰라는 게 아니야. 8쪽을 한번 하고 선생님이 이따가 답을 공개하겠어. 8쪽을 한번 써보시고 알겠지만 선생님들이 이제 써준 답만 이제 자꾸 받기보다는 본인 머릿속에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진도 테스트만으로 여러분의 어떤 문법 실력을 파악하기에는 그 직전에 한 2-30분 그 단기 기억력이 은근히 영향을 많이 주기도 하고 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여기 얼마큼 채울 수 있는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가 오히려 실제 지금 문법 실력하고 더 연관성이 높습니다. 별로 쓸 수 있는 게 없군요, 여러분. 어떡하지 우리? 자, 이때 보여줄게. 이거 뭐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 자, 여러분 여기까지 채우시고. 근데 뭐 물론 이게 우리 자체 교재여서 학원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만드신 거여서 뭐라 하지? 의도하는 바를 알려면 그 선생님의 어떤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쓸 수 있는 거 다 써보고 너무 그냥 조그맣게 했나? 써주시고 그리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 2형식까지 끝내고요. 3, 4, 5형식을 다음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다음에 시험 문제를 뭘 낼지 모르겠네, 월요일날. 3, 4, 5형식을 다 끝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살짝 언급하고 시험 문제는 내겠습니다. 왜냐면 뭐라 그러지? 저걸 안 언급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게 시험 문제 낼 때 뭐 3, 4, 5만 딱 빼고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서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1형식 갑니다. 이거 뭐 어렵게 안 갈게요.
이름 자체는 아까 완전 자동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이 만들어진 과정은 배웠죠. 완전이라는 건 범사야. 보어가 필요하다는 걸 필요 없다는 거. 필요 없다. 자동사라는 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걸 필요 없다는 거. 필요 없다.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안 쓰고 SV로 끝나는 애들이고요. 참고로 많이 등장하는 애인데 이 there is, there are 있죠? 이쪽은 주어가 나중에 옵니다.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뒤에 나온다는 걸 모르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참고로 이때 비동사는요. 뭐뭐한 상태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존재한다라는 exist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되고요. 자, 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건 보통 왕래 발착이나 거주 이전에 관한 동사, 자연 형상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이 학생이었을 때도 그렇고 별로 도움은 안 되는 말입니다. 왠지 알아요? 이게 왕래 발착이라고 해봤자 간다, 온다, 출발한다 뭐 이런 거 있죠? leave 이런 거 있는데 뭐 arrive 이런 거 있잖아요.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 일형식이라는 동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뭐 왕래 발착이라는 이 이름 하나로 여러분한테 설명이 다 되진 않아요. 다만 왕래 발착 동사는 다 일형식은 맞습니다. 그건 맞는 말인데 이때 이전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이동이에요. move 뜻이고요. 볼까요? 자, fly high 이때는 당연히 뒤에가 수식어니까 볼 필요도 없고 주어 동사 3번 문장이 이제 초반에 애들이 좀 어릴 때 충격을 받는 문장입니다. 왠지 to church 같은 거 있으면 뒤에 목적어처럼 뒤에 뭐가 있으니까 얘가 일형식이 아니지 않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to는 우리가 자주 봤지만 전치사예요. 전치사기 때문에 전면구 수식어 앞에 있는 거고요. 그러면 주어 동사밖에 없는 거니까 일형식입니다. 여러분이 뭐 옛날 옛적에 다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질문. 좋아 아주. 그 그냥 자동사 뒤에 전치사 같은 목적어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저거 삼형식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고투는 완전 타동사예요. 다시 말해 고투는 완전 타동사냐고? 그렇게? 자, 근데 옆에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He looked at me. 좋은 질문이 왔습니다. 아마 독해 시간에도 보면은 두 선생님이 계세요. looked까지만 동사로 잡고 at me를 전명 수식어로 잡거나 looked at까지를 동사로 잡고 me를 목적으로 잡는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다만 어떤 동사들은 너무 짝꿍으로 많이 이제 보이다 보니까 애초에 그냥 동사로 굳어진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looked at me 중에 어느 누구도 looked까지를 동사로 잡고 at me를 전명 수식어로 보진 않죠. 실제로 전명 수식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동사로 보고 뒤에 목적으로 잡죠. 근데 얘에 비해서 지금 그 범서가 정말 좋은 질문을 해줬는데 3번 문장은 그러면 이렇게 안 되냐? go to를 동사로 잡고 church를 목적으로 잡는 건 안 되냐? 이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좀 말이 웃기지만 그냥 자주 그렇게 잡지 않아서 이거는 이 일형식으로 보고 얘를 전면구로 봐요. 왜냐면 얘는 이 at이 없을 때의 뜻하고 at이 있을 때의 뜻이 워낙 확연하게 다르고 이 뜻 하나 자체가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look at을 보통 동사로 잡고 뒤에 목적으로 잡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는 똑같지만 어떤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저 때는 왜 저러고 이 때는 왜 저러고 이럴 수 있지만 언어적 특성상 go to를 동사로 잡지는 않아요. 왜냐면 go to에서 go의 뜻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go to에서 go의 뜻은 여전히 가다입니다. 하지만 저런 질문이 정말 좋은 이유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은 친구는 더 오래 남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었어요. 내려가자. 얘는 동사를 뒤에 보고 주어를 뒤에 보고 맞추죠. 뒤에 주어를 보고 이제 맞추는데 is가 단수형. 오른쪽은 are입니다. 그리고 밑에 왕래 발작 동사, 자연현상 동사 있죠? 이거는 다 일형식 동사라고 외우고 암기라고 합니다. 얘들이 일형식 동사인데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 삼형식 동사들은 여러분이 나중에 그 I love 보카에서 단어 뜻을 쓰다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땡땡을 이걸 꼭 붙여. 뭐뭐를 뭐뭐하다. I love you 이러면 나는 너를 사랑하다. 이렇게 단어장에도 이미 늘이 붙어. 을늘이.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단어들 단어장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를 가다 이렇게 하나? 안 그래요. 그냥 가다, 오다, 떠나다 이렇게 됩니다. 알았죠? 일형식은 애초에 단어장에서도 일형식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려가지. 이형식으로 갑니다. 이형식도 쉽죠? 이형식 같은 경우는 보어는 필요하니까 불완전이라 부르고 자동사는 이제 뒤에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불완전 자동사라고 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비동사, 감각동사, 상태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있다. 이러면 되겠죠. 솔직히 말하면 비동사가 90%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만으로도 이 형식을 거의 다 대변한다고 볼 때도 될 정도로 비동사의 어떤 덩치가 엄청 커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다 보면 비동사는 진짜 너무너무 크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로 볼 때는 감각동사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여기 나오는 이제 become류 동사라고 많이 하죠. 뭐뭐가 뭐뭐로 되다. 어떤 상황이 되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빈칸에 다 채워주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감각동사, 상태변화동사, 상태동사를 모두 암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그만두기 전에 숙제를 적어야 되는데 숙제는 자 이제 한 친구 안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러는데 빽빽이를 써오면 됩니다. 빽빽이는 예시 빼고 밑에는 예시 빼고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보통 박스 안에 설명을 적어 오시면 돼요. 그리고 뭐라 그러지? 문제풀이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앞까지 7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7까지 풀어. 다음 주 금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요. 월요일에는 이제 시험이 나올 텐데 패드로 시험 보시면 돼요. 영상은 여기까지.